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문득 길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보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저 종이 조각은 무엇을 담았던 것일까? 한 제자가 종이를 주워 냄새를 맡아보더니 대답했다. 이는 향을 쌌던 종이인 듯합니다.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없이 걸음을 옮기셨다. 얼마를 더 가니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 조각이 놓여 있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저 새끼줄은 무엇을 묶었던 것일까? 아까와 같이 한 제자가 새끼줄을 집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스승님, 이 새끼줄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 말에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셨다.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제자들이여,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이가 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가 있느니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이는 향을 쌌던 종이가 향기를 풍기듯 그 마음에서 향기가 피어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 이는 그 마음에서 악취가 풍기게 되느니라. 향기로운 마음을 지닌 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니라. 모든 이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나 인연을 따라 선과 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벗삼으면 재앙이 찾아오느니라. 이는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를 품게 되고 새끼줄이 생선을 묶어 비린내를 지니게 되는 것과 같으니, 조금씩 물들어 친숙해지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악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 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씩 미혹되어 허물을 쌓다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이가 되느니라. 선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에 젖어드는 것과 같아서 지혜를 익히고 선을 행하여 자연스레 행실이 깨끗해지느니라. 법구비 유경 쌍요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새끼줄이나 종이는 처음에 아무 냄새도 없다. 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는 물건을 종이로 싸면 그 향기가 배고 새끼줄로 생선을 묶으면 비린내가 묻는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옛 사람들이 말씀하신 좋은 친구를 골라 사귀어라 라는 가르침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지혜로워진다. 나쁜 말과 행동은 쉽게 배운다. 욕심과 방탕한 생활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익숙해진다. 하지만 절제하고 착하게 살며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한 번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고치기가 어렵다. 비린내 밴 줄에서 냄새를 없애기 힘든 것과 같다.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면 나비가 찾아오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면 파리가 찾아온다. 거리를 걷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 마음이 맑아지고 자연스레 그 향의 근원을 찾게 된다. 반면에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으면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우리들이 향기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들에게서 향긋한 삶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곁으로 모여든다. 이는 꽃향기를 따라 나비가 모이는 것과 같다. 사람은 태어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 중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꽃을 피워주고 또 어떤 인연은 가시가 되어 나를 아프게 한다. 모두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처음엔 밝은 미소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내주었지만 결국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 또는 내가 무심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내 삶의 주변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때로는 나를 높은 하늘로 띄워 올리고 때로는 나를 깊은 계곡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이와 인연을 맺고 어떤 일을 멀리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현혹되기도 하고 시기와 미움에 빠진 사람들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기도 한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운이고 그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좋은 인연은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 이들과 인연을 맺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 좋은 인연은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게 해주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 이들은 나의 삶의 빛과 향기를 더해준다. 이제 우리는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멀리해야 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동시에 좋은 인연의 의미를 찾아 어떤 이들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실천해야 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초역 아들러의 말이다. 아들러는 20세기 초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개인의 심리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 존중,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들러의 이론은 현대 심리치료와 대인관계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전인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책은 아들러의 핵심 사상을 10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열등감, 인간이해, 인간관계, 공동체 감각, 용기, 사랑 등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을 다룬다. 이 명언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지친 이들에게 회복과 용기를 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분야든 인간의 능력은 동료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질투는 사람을 속박하는 수단이다. 질투는 불신하고 은근슬쩍 눈치를 살피는 것이 특징이며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을 속박하려는 것뿐이다. 적대심은 인생을 힘겹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가지기 쉬운 사람은 불안감이 큰 성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평온하고 유익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인생의 모든 장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다. 허영심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인간은 허영심을 가지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다.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허영심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로 인해 장착된 사고방식으로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사는 게 힘들다. 인생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힘든 경험을 하면서 커진 비관적인 관점으로 그들은 언제나 인생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 바라보게 된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 모두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 결과 더더욱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고통을 의식하고 쉽게 용기를 잃어버린다. 불안한 사람은 약간의 변화에도 불안하다.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도망치는 법을 배웠다면 불안이 더욱 강화되고 확고해진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불안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평소와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을 느낀다. 분노는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지배욕을 상징하는 감정은 분노다. 분노하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빨리 무력으로 물리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사실을 알면 화내는 사람은 힘을 과시하며 오로지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때때로 권력을 얻으려는 도취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권력, 내게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한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타인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고 느낀다. 불행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마치 자기에게만 불행의 신이 쓴 듯 행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는 날 자신에게 번개가 떨어지고 도둑이 자기 집에 숨어들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혹독한 일을 당하면 항상 불행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불행을 선택한 것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지나치면 병이 된다. 열등감이 너무 강하면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된다. 그 결과 힘이나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는 극단적이 되어서 병이 된다. 공감으로 소통하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의 문제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게 좋다.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부터 살펴야 한다. 질투의 감정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 중 하나로 그 영향력도 크다. 질투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남을 부러워할 수는 있다. 약간의 질투라면 해로울 것도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해야만 한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노력하거나 과제에 맞설 때 활용해야 한다. 그런 종류의 질투 감정이라면 해롭지 않다. 즉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질투심은 문제없다고 할 수 있다. 상식대로 행동하면 옳다. 상식에 의한 판단과 개인적 판단을 비교하면 대부분 상식이 옳다. 우리는 상식에 의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 실수하기 쉬운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가 적다. 그러나 개인적 판단으로 행동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을 잘못하기 쉽다. 낙관주의자란 성격이 되게 대범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용감하게 맞서고 괜스레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성취에 있어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을 나약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견뎌낸다. 또한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침착할 수 있다. 타인의 불안에 굴복하지 마라. 그가 불안을 호소할 경우 대개 그에게 누군가가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불안에 따라 누군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의 불안에 굴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맺는 인연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질투, 적대심, 허영심에 사로잡힌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낙관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불안과 분노, 비관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되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 있게 맞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좋은 인연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문득 길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보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저 종이 조각은 무엇을 담았던 것일까? 한 제자가 종이를 주워 냄새를 맡아보더니 대답했다. 이는 향을 쌌던 종이인 듯합니다.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없이 걸음을 옮기셨다. 얼마를 더 가니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 조각이 놓여 있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저 새끼줄은 무엇을 묶었던 것일까? 아까와 같이 한 제자가 새끼줄을 집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스승님, 이 새끼줄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 말에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셨다.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제자들이여,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이가 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가 있느니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이는 향을 쌌던 종이가 향기를 풍기듯 그 마음에서 향기가 피어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 이는 그 마음에서 악취가 풍기게 되느니라. 향기로운 마음을 지닌 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니라. 모든 이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나 인연을 따라 선과 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이를 벗삼으면 재앙이 찾아오느니라. 이는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를 품게 되고 새끼줄이 생선을 묶어 비린내를 지니게 되는 것과 같으니, 조금씩 물들어 친숙해지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악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씩 미혹되어 허물을 쌓다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이가 되느니라. 선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에 젖어드는 것과 같아서 지혜를 익히고 선을 행하여 자연스레 행실이 깨끗해지느니라. 법구비 유경 쌍요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새끼줄이나 종이는 처음에 아무 냄새도 없다. 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는 물건을 종이로 싸면 그 향기가 배고 새끼줄로 생선을 묶으면 비린내가 묻는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옛 사람들이 말씀하신 좋은 친구를 골라 사귀어라 라는 가르침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지혜로워진다. 나쁜 말과 행동은 쉽게 배운다. 욕심과 방탕한 생활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익숙해진다.
하지만 절제하고 착하게 살며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한 번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고치기가 어렵다. 비린내 밴 줄에서 냄새를 없애기 힘든 것과 같다.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면 나비가 찾아오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면 파리가 찾아온다. 거리를 걷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 마음이 맑아지고 자연스레 그 향의 근원을 찾게 된다. 반면에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으면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우리들이 향기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들에게서 향긋한 삶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곁으로 모여든다. 이는 꽃향기를 따라 나비가 모이는 것과 같다. 사람은 태어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 중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꽃을 피워주고 또 어떤 인연은 가시가 되어 나를 아프게 한다. 모두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처음엔 밝은 미소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내주었지만 결국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 또는 내가 무심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내 삶의 주변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때로는 나를 높은 하늘로 띄워 올리고 때로는 나를 깊은 계곡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이와 인연을 맺고 어떤 일을 멀리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현혹되기도 하고 시기와 미움에 빠진 사람들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기도 한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운이고 그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좋은 인연은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는 이들과 인연을 맺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 좋은 인연은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게 해주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다. 이들은 나의 삶의 빛과 향기를 더해준다. 이제 우리는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멀리해야 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동시에 좋은 인연의 의미를 찾아 어떤 이들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실천해야 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초역 아들러의 말이다. 아들러는 20세기 초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개인의 심리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 존중,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들러의 이론은 현대 심리치료와 대인관계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전인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책은 아들러의 핵심 사상을 10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열등감, 인간이해,
인간관계, 공동체 감각, 용기, 사랑 등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을 다룬다. 이 명언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지친 이들에게 회복과 용기를 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사람.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분야든 인간의 능력은 동료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질투는 사람을 속박하는 수단이다. 질투는 불신하고 은근슬쩍 눈치를 살피는 것이 특징이며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을 속박하려는 것뿐이다. 적대심은 인생을 힘겹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가지기 쉬운 사람은 불안감이 큰 성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평온하고 유익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인생의 모든 장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다. 허영심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인간은 허영심을 가지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다.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허영심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발달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로 인해 장착된 사고방식으로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사는 게 힘들다. 인생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힘든 경험을 하면서 커진 비관적인 관점으로 그들은 언제나 인생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 바라보게 된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 모두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 결과 더더욱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고통을 의식하고 쉽게 용기를 잃어버린다. 불안한 사람은 약간의 변화에도 불안하다.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도망치는 법을 배웠다면 불안이 더욱 강화되고 확고해진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불안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평소와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을 느낀다. 분노는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지배욕을 상징하는 감정은 분노다. 분노하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빨리 무력으로 물리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사실을 알면 화내는 사람은 힘을 과시하며 오로지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때때로 권력을 얻으려는 도취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권력, 내게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한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타인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고 느낀다. 불행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마치 자기에게만 불행의 신이 쓴 듯 행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는 날 자신에게 번개가 떨어지고 도둑이 자기 집에 숨어들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혹독한 일을 당하면 항상 불행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불행을 선택한 것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지나치면 병이 된다. 열등감이 너무 강하면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된다. 그 결과 힘이나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는 극단적이 되어서 병이 된다. 공감으로 소통하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의 문제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와 소통하는 게 좋다.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부터 살펴야 한다. 질투의 감정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 중 하나로 그 영향력도 크다. 질투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남을 부러워할 수는 있다. 약간의 질투라면 해로울 것도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해야만 한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노력하거나 과제에 맞설 때 활용해야 한다. 그런 종류의 질투 감정이라면 해롭지 않다. 즉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질투심은 문제없다고 할 수 있다. 상식대로 행동하면 옳다. 상식에 의한 판단과 개인적 판단을 비교하면 대부분 상식이 옳다. 우리는 상식에 의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 실수하기 쉬운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가 적다. 그러나 개인적 판단으로 행동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을 잘못하기 쉽다. 낙관주의자란 성격이 되게 대범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용감하게 맞서고 괜스레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를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성취해 있어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을 나약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견뎌낸다. 또한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침착할 수 있다. 타인의 불안에 굴복하지 마라. 그가 불안을 호소할 경우
대개 그에게 누군가가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불안에 따라 누군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의 불안에 굴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맺는 인연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질투, 적대심, 허영심에 사로잡힌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낙관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불안과 분노, 비관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되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 있게 맞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좋은 인연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